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일단 지금 10월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채용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LS그룹에 대한 취준생들의 선호도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그 공채가 되게 이제 9월 달에 많이 열리는 게 일반적인데 10월 중순이 되었는데도 대기업의 채용이 이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산업 주요 회사들의 기조와 달리 공채로 채용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공학 계열 분들의 지원이 또 예상이 되고 수시 채용 포함하면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채용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가겠다라는 LS 그룹 차원의 어떤 채용 기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 대한 어떤 채용에 관심이 좀 있을 거고요. 사실 이제 이 LS 그룹이 재계 서열 13위의 회사입니다. 매출만 한 23조 규모의 전 계열사들의 매출을 합쳤을 때요. 이러한 기업의 규모와 달리 사람들이 LS그룹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알짜 기업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구직자분들의 그 애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주요 그룹들인 뭐 LS전선이나 LS일렉트릭, 그리고 LS리코동재련, LS엔트론,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국내외 기관 사업, 그리고 많은 계열 연결 회사들의 사업 성과가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재무 안정성도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신입사원을 노리고 있는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취지가 나와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특히 이 회사가 좀 특이한 점이 예년과 달리 아마 인적성 검사에서 응시율이 좀 높아질 거라는 좀 전망도 예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슷한 시기에 채용을 여타 대기업들과 그동안 공채로 많이 했을 땐 서류는 통과됐지만 인적성은 좀 안 보거나 좀 결실을 하는 경우들 혹은 아예 참여를 하더라도 면접까지 진출을 본인이 뭐 고사하시고 안 하시는 일들이 과거에는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국 이후부터 작년 공채 때부터는 이러한 기조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많은 구직자분들의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말씀처럼 많은 구직자들의 지원이 이어질 LS그룹의 계열사들이죠. 그래서 긴 가뭄 끝에 찾아온 단비처럼 예년과 마찬가지로 하반기 시즌에도 채용을 진행하는 LS그룹 계열사 공채 대비 특집으로 오늘 1부부터 2부까지 1시간 내내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부에서는 LS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회사 정보부터 살펴볼 텐데요. LS, 일단 LG에서 좀 나온 거라고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회사인가요? 네, 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뭐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될 만큼 그래요? 그게 이게 끝이에요? 가장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면 또 저희 방송의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저대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2003년에 계열 분리를 했습니다. 전선과 금속 부문을 따로 떼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2005년부터 쓰기 시작한 LS라는 그룹의 이름은 정확하게 리딩 솔루션, 업계의 어떤 그 대안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서 그룹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회사 측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LG와 GS에서 L과 S를 따왔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전선과 산전과 같이 기간 산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B2B 제조 산업에 특화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LG 계열의 그리고 GS 계열의 주요 회사들의 어떤 사업 부문들의 특징을 모아서 스몰 딜 형태로 M&A를 이어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부분 기업과 기업 간의 빅딜이 이루어지는 게 M&A의 특징인데 해당 계열사 내에 있는 특정한 사업 부문이 외부에 있는 기업과 제휴를 맺는다거나 M&A를 하는 형태로서 회사의 사업을 키워왔다는 점이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S그룹은 주력 4개 부문의 사업을 특징으로 갖고 있는데요. 전선, 비철. 비철이라는 건 이제 철 이외의 금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산업기기와 기계,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LSIND는 부동산 개발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점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산업들 전반적으로 과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계열사들이 주로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과점적 이런 시장 지배가 사업의 안정성 그리고 투자라든지 새로운 어떤 사업의 기회를 따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수주 사업을 해야 되는 계열사들이 다수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 사업이나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기대되는 그런 LS그룹의 각 계열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회사 사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전선과 비철 관련 사업입니다. 매출 비중과 영업이익 부분이 넓어지고 있지만 전력기기라든지 산업기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오늘 소개해드릴 주요 계열사들의 이야기를 이따 다 끝날 때쯤에 듣게 되시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 굉장히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이루어진 그룹사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그냥 회사가 잘 나간대라는 것보다는 이 회사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고 각 계열사가 업계 내에서 어떤 포션을,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걸 알아가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LS 그룹이 내부에서 이제 4개 부문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 계열사들은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 거의 뭐 비상장사들이 다수니까요. 뭐 비상장사가 거의 전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회사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계열사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번 10월 공채, 내일 서류 마감인 10월 공채에 참여하게 된 3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 소개를 오늘 좀 중점적으로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LS전선입니다. LS그룹의 어떤 맏형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LS그룹이 나오기 이전에 이 회사가 LG전선그룹이라고 그룹명이 불리울 만큼 확실히 LS그룹의 정체성을 띠고 있는 곳이 바로 LS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선 사업입니다. 국내 전선 분야 1위, 세계 3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선 사업을 하는 알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업 부문은 크게 3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너지 사업으로 초고압 케이블, 해적 케이블, 가공선, 배전 케이블, 부스덕트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통신 관련 광 케이블, 광섬유, 통합 배선 생산 등을 진행하고 RF 피더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산업 전선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비전은 케이블 솔루션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 사업에서의 과점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해외 시장 속에서도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고요. 단순히 그냥 전선을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주하고 컨설팅하고 사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점이 이 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과 빅데이터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락인 효과를 통해서 확실히 LS전선의 사업의 기존 거래선과의 탄탄한 안정적인 거래 관계와 신규 거래처의 확보,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에서도 많은 고객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네, 전 뭐 사실 어쨌든 뭐 주식 공부, 투자 공부도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LS전선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뭐 앞으로 해양 그 전선도 네, 많이 늘어나잖아요. 베트남 네. 쪽이랑도 뭐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크고 좋은 회사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LS전선의 주요 사업의 성과는 좀 어떤가요? 네, 성과라고 하면 크게 2가지 정도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력의 월등한 차이를 첫 번째로 꼽고 싶은데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초전도 케이블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어제 그리고 그저께 기사에 나와 있는 차세대 초전도 케이블 개발을 성과해서 송전 능력이 20% 늘려와서 대용량 송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선의 기능과 성격이 보다도 효율성을 띠고 있다는 점은 높은 기술력과 함께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LS전선의 뭐 제품들을 많이 더 찾는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가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고부가 가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초고압 해적 케이블의 사업권을 교섭권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회사 각각 한 개국당 1개 회사만 갖고 있는 이 사업권에 LS전선이 확보를 하고 있는 전 세계에 딱 4개 회사만 갖고 있는 케이블 공급권을 보유했다는 점은 한 프로젝트당 수조 원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권입니다. 현재 뭐 사실 뭐 차입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가 몇 천억씩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단기 우려도 시장에 뭐 만연해 있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이 수조 원의 프로젝트를 앞으로 더 많이 늘려간다면 당장의 이익이 뭐 좀 감소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더 큰 순이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높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낮은 게 이 전선 산업의 전반적인 좀 악재이자 좀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초전도 해적 케이블, 초고압 해적 케이블이죠. 이 전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앞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가 되고 많은 인력들이 또 신입사원들의 수요가 더 많이 필요한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쌤이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여쭤보고 싶었는데 LS 니꼬 동재련 여기가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LS 리꼬동 재련은 회사 이름도 제가 취준생일 때도 이 회사 이름이었는데 계속해서 이 회사 이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LS랑 그리고 일본 측 컨소시엄 회사인 JKJS의 합작사입니다. 주식회사 LS가 지분율 50.1%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회사의 이름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LS그룹의 회장이 구자율 회장의 동생분이신 구자균 회장님께서 대표로 계신다고 합니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LS전선이 LS그룹의 맏형이라고 한다면 알짜배기 둘째형의 역할을 하는 회사가 바로 LS 리꼬동 재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만 놓고 보아도요. LS전선보다 우위를 띠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LS 리꼬동 재련의
매출은 2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LS 전선의 매출이 1조 3천억인 걸 생각하면 9천억 원 이상 더 매출을 기록한 곳이 바로 LS 니코동 재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본계 회사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엄연히 LS그룹의 한 역할을 중심축을 맡고 있는 기업이란 걸 기억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내용들을 생각해 봤을 땐 단순히 2000년도에 급하게 생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일제시대인 1936년 이 회사의 모태가 되는 조선재련의 회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인 한국광업재련과 럭키금속, LG금속을 거쳐 LS그룹에 편입된 이후에는 LS 니코동 재련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한 그런 회사였군요. LS 니코동 사실 살짝 일본 느낌이 났다 싶었는데 네. 그런 또 그 역사가 있었네요. 현재 LS 니코동 재련의 주요 사업은 좀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전기동 사업이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남미라든지 베트남 이런 동남아 지역에서 동광석을 수입을 하고요. 국제 시세에 맞게 수입을 한 다음에 재련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이제 이걸 녹인 다음에 새롭게 제품군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함유된 금속을 분리 추출하는 것이 바로 전기동입니다. 이러한 전기동을 포함한 재련 사업을 필두로 하는 회사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밖에는 자동차라든지 가전제품에 포함된 희소금속 그리고 귀금속 등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링 사업 그리고 자원 개발을 해외 시장에서 진출하는 것이 주요 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기동이라는 건 전선에서 사용되는 구리를 도전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 끝에 나온 순도 높은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순도 높은 제품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 선물거래소 시장에서도 높은 고부가 가치의 제품이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LS, 한국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LS 니코동 재련의 사업의 특징이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LS 전선 그리고 LS 니코동 재련까지 살펴봤는데 이어서 LS 일렉트릭 약간 이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살짝 알 수 있을 것 이건 또 같아요. 미국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LS, 이거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 글로벌하네요. 한미일이 함께하는 네. LS가 큰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LS 산전입니다. 예, 산업용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 LS 산전이었다가 2020년에 LS 일렉트릭으로 사명을 개편을 하게 된 회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산업용 전력과 자동화 기기의 제조 업체인데요. 1974년에 럭키 포장을 모태로 금성산전, LG산전을 거쳐 현재 이름인 LS산전을 이어서 LS 일렉트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퓨처링 스마트 에너지라는 기업의 미션에 맞게 드라이브 체인지 4 2030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의 특징, 주요 사업의 내용들을 일단 개괄적으로만 본다면 결국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사업의 특징은 산업용 기기, 그리고 전력 관련된 기기와 인프라, 그리고 자동화 이런 사업들이 주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LS 그 산전에서 일렉트릭으로 또 이름도 바뀌었고, 근데 궁금한 게 금성이 GS 연결돼 있는 건가요? 네, 골드스타. 골드스타 옛날에 그 금성이 그거구나. 네네네. 그렇군요. LS 일렉트릭의 주요 사업은 어떤 건가요? 예, LS 일렉트릭의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전력기기, 전력인프라, 자동화, 그리고 융합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전력, 전기가 발전이 되고 그것이 빌딩이라든지 공장이나 일반 가전들로 연결이 되어 갈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선 높은 고압으로 전송을 해야 아무래도 전송하는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높은 고압으로 전송이 돼서 220볼트로 가정에 전달이 되기까지 어느 정도 이 전력을 낮춰줘야 되는, 압을 낮춰줘야 되는 저압기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소모품의 개념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런 사업이 바로 전력기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전력 인프라의 경우는 발전소에서 고압으로 이제 전력을 끌어올려야 되는 역할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전력 인프라의 사업을 띠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한국전력이라든지 해외 유수 어떤 전력 관련된 기간 사업이나 국책 사업 등의 수주 사업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전력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를 비추어 본다면 현재보다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점이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밖에는 이제 자동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공장에 생산이 끊임없이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부품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뭐 PLC 같은 것들, 뭐 관련된 그런 부품 기기들을 통해서 생산 현장에서 자동화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부품에 대한 그런 사업과 내용들을 이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융합 사업과 관련된 뭐 사업들도 결국엔 기본적으로 친환경과 뉴딜 정책의 기조와 함께 다양한 사업들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 더 큰 부가가치와 함께 전달될 거라는 기대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신입사원 공채 정보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채용 전형이 어떻게 될까요? 예, 채용 일정이 조금 특이한 것이 되게 이제 비슷한 그 그룹 내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정은 동일하고 또 그 안에 프로세스도 동일한 게 일반적인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LS그룹 계열사들의 채용은 일정은 동일하다기보다는 거의 비슷하나 안에 내부 조건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과 함께 어떻게 일정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LS 전선입니다. 세 개 회사 모두 다 15일 날 이제 내일이죠. 뭐 이 현 생방송 기준으로 내일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뒤에 인적성 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1차 면접이 11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차 면접에는 PT 과제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PT 과제는 여러분께서 지원하신 지원 직무와 관련된 주제와 직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 해결안을 도출하는 형태의 과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담당자께서는 회사 측 채용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직무 기술서를 상세하게 적었다. 물론 이게 회사 측 기준의 상세함이니 구직자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걸 오픈하는 게 어딥니까? 어쨌든 회사 측의 이러한 직무 기술서 내용을 참고하셔서 관련된 과제를 수행한 뒤에 12월 중으로 2차 면접과 함께 최종 합격을 거두게 되는 프로세스고요. LS 니코동 재련은 서류 전형은 똑같이 있고 1차 면접 전에 AI 면접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차 면접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2차 면접 때는 영어 면접이 별도로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원 면접인 최종 면접인 2차 면접과 별개로 1인당 5분에서 6분 사이에 영어 면접이 같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얼마나 주어진 질문에 맞게 플루언트하게 답을 해주는지가 관건인 면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또 반대로 LS 니코동 재련과 달리 AI 검사 즉 면접이죠. 이것을 1차 면접 끝나고 2차 면접 전에 진행한다는 점이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직무 지원자는 서류 전형 이후에 온라인 코딩 테스트가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면접에도 영어 면접이 참여하고 준비를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채용 일정은 뭐 거의 비슷한데 채용들마다의 뭐 약간의 순서라든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자격은 좀 같나요? 뭐 어떤가요? 예, 뭐 지원 자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까다롭게 했고 사실 한 개 회사만 주로 하던 저희 방송과 달리 오늘은 3개 회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 정리하는데 저희 작가님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최 작가님 보고 계시죠?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스타벅스나 뭐 예, 그렇죠. 이라도 네, 열심히 해야겠죠. 네, 지원 자격의 공통적인 부분과 차이되는 부분들을 준비된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공통 자격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기업들과 다를 바 없이 기졸업자 아니면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분들에게 그리고 뭐 병역이라든지 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분들 여타 회사들과 큰 차이는 없는데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학점의 커트라인이 LS 니코동 재련의 경우 학점 3.0 이상이신 분들에게 지원이 주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회사가 사실 퇴직률이 낮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입사원 TO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학점 조건까지 있는 데다가 뽑는 인원도 사실 적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많은 경쟁률보다는 좀 적은 경쟁률 또 그 안에서 적은 TO 때문에 불안해 하실 수 있겠지만 소신 지원을 하시면 또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학 자격 부분을 보자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LS 전선은 인문계는 토익 700, 이공계 토익 600 수준의 어학 점수를 보유해야 되고 그 수준에 준하는 영어, 중국어, 기타 외국어를 기재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의 4년제 학위 취득자는 어학 성적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2010년대 이전 취업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암암리에 있었는데 이렇게 공고에 명확하게 기재되는 경우는 또 오래간만에 만나서 올드스쿨한 제 입장에서는 반갑게 그지없고요. 그리고 LS 니코동 재련은 또 토익 스피킹이 레벨 5 원료 관리 직무는 레벨 6 이상이어야 되고 이 점수에 준하는 토익이나 오픽 점수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LS 일렉트릭인데요. 토익 800과 토익 스피킹 레벨 7인데
7인데 오픽은 또 IM2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5탄 줄 알았는데 명확하게 공고에 나와 있다는 점이 제가 잘못 기입한 게 아니라 공고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IM2가 아니라 IH 조건이어야 사실 토익 스피킹 7이나 토익 800이나 850 조건인데 이럴 경우라면 빨리 오픽 시험을 보셨다면 어땠을까라는 우리 공학계열 분들의 파이팅 좀 응원하게 되겠고요. 이 조건들 중 하나만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역시나 영어권 국가 아까 그 LS 전선은 해외 국가고요. 이 회사는 영어권 국가의 4년제 해외대 학위 취득자에겐 어학성적 제출 대상 제외라는 점도 특징입니다. 우대 사항도 차이가 있는데요. 공학인증제도 수료자부터 통계 데이터 관련 자격과 관련 능력을 보유했다. 관련 이 역량을 보유했다라는 걸 입증하려면 실제 근무 경험이 있거나 근무에 준하는 프로젝트 경험이 충분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 자기소개서라든지 다른 부문에서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뭐 LS 니코동제련의 경우는 뭐 다른 것 비슷하지만 데이터 분석 관련 포트폴리오 제출을 해야 된다.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전공 무관으로 글로벌 인재를 우대한다. 해외 거주 6년 이상, 해외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사람,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 실제로 지난 제가 겨울 방학 때도 타 대학교 학생들 1:1 컨설팅을 할 일들이 많았는데 이 몽골에서 오신 외국인 유학생, 프랑스에서 오신 외국인 유학생분들이 실제로 LS 일렉트릭에 지원하시는 경우들을 목격했고 도와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네요.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하게 계열사마다 지원 자격도 비슷한 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3개 계열사에서 모집하는 직무가 각기 또 다를 텐데 어떤 직무를 모집하고 있을까요? 예, 뭐 모집 분야도 다양합니다. 많은 채용 인원만큼이나 많은 채용 규모와 내용들이 있는데요. LS 니코동 재련이 10명 미만일 테고요. 나머지 2계열사들에서 채용이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LS 전선부터 공고된 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과 엔지니어 그리고 R&D 지원 부문으로 나누어서 LS 전선의 신입사원 채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으로 나뉘게 될 텐데요. 아무래도 기술 영업이다 보니까 전자전기 관련 그리고 제어 기계 관련된 전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많을 것이고요. 인문계열 분들이 굳이 지원을 해야 된다면 국내 영업보다는 해외 영업 쪽을 노릴 확률이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영어 어학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셔야만 향후 면접 전형 이후에서도 승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 실력 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국내 영업이나 해외 영업을 인문계이지만 지원할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각 제품 분야에 맞게 근무지가 나뉘어졌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엔지니어 부문의 경우에서도 결국 공학계열 분들의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과 관련된 분들, 화공 관련된 분들, 재료과 관련된 분들의 채용이 전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부터 제품 생산, 생산 관리, QA, 생산 기술 쪽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시스템 엔지니어 쪽의 채용이 좀 많이 예상이 되고요. 제품 개발 쪽에서도 많은 채용의 TO가 예상이 되는데 두 자릿수의 채용, 뭐 많게는 세 자릿수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겠지만 제가 확인컨대 두 자릿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석사 이상의 R&D 연구 인력은 당연히 학사 졸업자분들보단 채용이 적을 것이고요. 지원관리 부문은 냉정하게 보았을 때 1명, 많아야 2명 정도의 채용.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3명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좁은 TO가 예상이 되오니 관련된 계열로 원래부터 지원하셨던 분들의 대잔치가 아닐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LS전선 그 직무에 관한 내용 그리고 TO 같은 것도 한번 예상을 해봤는데 니코동 재련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니코동 재련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10명 남짓의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엔지니어, 원료 관리, 공무, 연구개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생산 엔지니어 뭐 3분이나 4분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될 것입니다. 원료 관리 1분 뽑을 겁니다. 공무 2분이 아닐까 싶네요. 연구개발 많아야 3분, 적으면 2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하냐 하시겠지만 제가 정하는 TO가 아니고요. 회사 측 채용 담당자께서 이번 LS그룹 채용 영상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퇴직률이 3% 미만인 회사의 특성상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 신입사원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오는 적은 TO가 못내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인원이 적고 우대사항 부분에 조금이라도 관련도가 있다면 소신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뭐 다른 곳에서 전기 전자과 분들의 많은 채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속과나 재료 관련된 신소재 관련된 전공자분들께서는 오히려 니코동 재련에 다양한 사업들에 초점을 두는 게 좋고요. 온양 공장이 세계 2위의 구리를 생산하는 45만 톤 규모의 생산 공장과 스케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3대 관련된 재련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떤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다면
LS 니코동 재련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LS 니코동 재련 같은 경우에는 채용 인원이 작은 게 좀 아쉬웠는데 LS 일렉트릭은 훨씬 많겠죠. 예, 당연히 이제 네. LS 니코동 재련보다는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와 있는 또 채용 공고들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직무적합도를 이번 채용에 어떤 대표적인 요소로 삼겠다라는 것이 LS 일렉트릭과 LS 나머지 계열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석사 이상 분들에 대한 채용들 그리고 관련 전공에 확실히 전기 전자 계열 혹은 기계 계열 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연구 개발 중에 이제 학사 이상인 분들의 어떤 개발 관련해서 채용의 TO라든지 좀 경쟁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될 텐데요. 관련된 언어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관련해서 관련된 자격들을 보유하셨다면 소신껏 한번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R&D보다 더 많은 채용이 있는 게 아무래도 생산 관련된 부분이겠죠. 제품 설계부터 생산 기술, 생산 지원, 아무래도 제품 설계 관련해서 많은 어떤 채용의 규모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영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무에서 쓰일 수 있는 실력, 전공과 관련된 기사 자격과 관련된 지식들 그리고 소통 능력, 업무를 대하는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우대사항 내에서 본인이 과거에 보유했던 프로젝트나 전공 관련된 실습 경험들을 적극 응용해 보신다면 지원할 수 있는 가치가 많아 보입니다. 영업 부문에서도 아무래도 전기전자 계열분들을 뽑는다는 건 기술 직렬에서 해당 전공자로서 해당 제품이라든지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해도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영업의 특징을 잘 보유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경력자를 우대한다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땐 확실히 관련 계열에서 산학협력이라든지 올드루키 분들의 지원들도 일부 있을 테니까 유관 회사들의 유관 산업의 회사들에서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망해 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밖에 경영 지원은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로스쿨 나오신 석사분들 간의 소수의 대결이니 한 분 뽑을 거고 IT도 한 3-4분 전략 경영 기획은 각각 한 분씩 채용이 있을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 살펴봤는데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분포가 많이 돼 있네요, 근무지가. 일단 그런 거고. 차쌤이 보시기에는 LS그룹 이 세 개 계열사들의 채용 전체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우선 그 세 개 계열사의 채용 자체가 언론지상에는 연에 1000명 단위다. 세 자릿수다라고 하지만 이원의 별도 채용전자 인터넷 규모를 포함해서 채용이기 때문에 이번 세 개 계열사의 채용은 세 자릿수 초반 혹은 두 자릿수 후반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요즘과 같은 시기에 제조회사 치고 이렇게 채용을 그래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월 중순임을 감안하더라도 적절한 채용의 기조로 보여지니까 좋은 기회이니 이럴 때일수록 지원을 한번 적극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계열사마다 다른 어학 자격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두 계열사 중 어느 계열사를 쓰면 좋을까라고 고민이신 분들은 본인의 어학 성적과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